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패스트트랙 국회 대치 이런 상황이고 또 장외로 지금 야당은 나가는 상황이고요. 네, 국민 여론 여야 모두에게 지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22일 날 시작된 한국당 정당 해산 국민청원이 지금 160만 원을 또 훌쩍 넘겼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원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는 매우 그 조작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 내부에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온 걸로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한국당 내부 분위기는 지금 저 청원에 대한 청원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청원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나 하면은 네. 청원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그 법에도 물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서민들이 네.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민원을 청와대에 이렇게 진정함으로써 뭐 지역 사업이라든지 개인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원래 청원의 뜻입니다. 옛날로 치면은 뭐 조선시대 그렇죠. 신문거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청원이라는 것은 네. 청와대 자체가 오히려 정치 쟁점, 네. 정쟁의 어떤 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네. 오히려 청와대에서 그걸 이용하는 거 아닌가. 어떤 청와대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 네. 청원의 장을 통해서 여러모리식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하고 네.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야 될 청와대가 이런 그 청원의 장을 통해서 국민의 골을 파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편을 가르는 네.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당 해산도 결국은 각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청원의 의미가 오히려 없다. 편가르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렇죠. 예,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고요. 황교안 대표 여당의 사과 없이 국회 복귀하지 않겠다. 또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오늘 오전에는 우리 한국당 의원들 삭발식까지 하셨어요. 하겠습니다. 네. 네, 국회 본관 앞이네요. 우리 저 경남의 윤영석 의원도 지금 삭발에 우리 경남 도당위원장이시죠, 자유한국당. 그렇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고 할 수 있는 수단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삭발마저도 이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저 삭발 이렇게까지의 사태가 오기까지는 정부 여당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대한민국에 정치가 없어요. 이번에 국회 그 사태를 그 물리적인 충돌 사태를 보면서도 과거에는 이 여야가 마주 충돌할 때는 정치 원로들이 양쪽의 정치 원로들이 물밑 접촉을 통해서 타협과 정치라는 게 원래 타협과 양보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양보를 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것은 정부 여당의 입장이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출마하고 나서 3년이 지났지만은 거의 3년차 접어들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야당을 야당으로 제1야당으로 특히 자유한국당에 대한 야당의 대접을 하지 않고 국회를 국회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는 또 민주당은 정치의 본질을 모르고 결국 자유한국당을 끝까지 막다른 골목으로 자기들 목적과 수단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소극적인 상황에서 적극적이지 못한 어쩔 수 없는 의사의 표시였다. 삭발이.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삭발을 그냥 삭발로서 국민들이나 정부 여당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앞으로 이 삭발뿐만 아니라 더 큰 어떤 의미를 갖는 여러 가지 그 노력과 우리의 의사 표시가 나올 것이다.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첫 장외 투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던 게 서울시가 광화문 앞에 천막을 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뭐 좀 당내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까? 박원순 시장님이 그 민주당의 당 대표입니까?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이죠. 천만 서울시의 살림을 맡고 있는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은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서울시장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시장이기도 하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시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정치 집회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에 집회의 자유에 해당되고 또 정당이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광화문에서 천막을 치고 정치적 집회를 하겠다는 걸
박원순 시장이 헌법에 무슨 권한으로 그걸 맡겠다는 것이 좀 광화문 이해가 광장에서 정치 집회는 뭐 일괄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뭐 아니 의견이 이때까지 있는 거 촛불 아닌가요? 집회라든지 네. 그다음에 세월호 집회는 5년 동안 그대로 유지돼 왔는데 그 집회에 대해서는 왜 박원순 시장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자유한국당에서 정치 집회 하겠다는 걸 끝까지 맡겠다는 그 의도는 뭡니까? 도대체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인지 저는 민주당의 어디 국회의원 정치인의 한 사람인지 물론 정치인의 한 사람이지만은 행정 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과는 그 역할이 다른 거죠. 결국 그래서 뭐 어떻게 천박은 치지 않는 걸로 일단 정리가 되셨어요. 그죠? 한국당 내에서 지금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셨는데 서울, 부산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전국 순회를 하시는 겁니까? 장애투쟁을? 일단 저희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 일부가 삭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네. 삭발도 아마 국회의원들 많은 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오늘 전국의 각 주요 역을 순회하면서 국민들에게 우리 당의 입장을 알리게 되는데 네. 앞으로 이 위에도 전국을 돌면서 그 대규모 우리 시민들에게 정치 집회라든지 또 전 국회의원들이 그 대한민국을 네. 방방곡곡 민생 현장을 찾아서 국민들에게 우리 당의 입장을 알리는 등 여러 가지의 그 투쟁 그 방식이나 일들을 저희들이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지난 29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영상 한번 보시고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때 여야 간에 좀 치열했습니다. 2019년도에 독재 타도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한국당 장외투쟁의 핵심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시자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독재라고 규정하셨단 정부가 말이죠. 네. 저는 독재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사회자님? 저는 아니, 독재라고 예. 생각합니다. 네. 왜 독재라 하면 독재라는 것은 1인이나 특정 소수인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생각할 때 지금 이 독재가 과거에 우리 군사정부의 독재하고는 또 다른 독재다. 다른 여론 형태의, 독재다. 과거의 상권 분립이 무시되는 그런 형태의 독재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독재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때도 상권 분립은 존재했죠. 네네. 규정상 형식상으로 존재했어요. 네네. 지금도 상권 분립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네. 실질적으로는 상권의 위에 청와대가 있는 거죠. 지금 네. 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언론 장악했죠. 헌법재판소 장악했죠. 선관위 장악했죠. 그다음에 사법부 다 장악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국회 장악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 트랙에 얹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국가 모든 권력을 이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독재입니다. 네. 그리고 법치보다는 이는 여론몰이를 통해서 모든 권력을 장악해서 여론몰이를 통해서 정치보복이라든지 이 국가 권력의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독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도 과거의 군사 독재나 개발 독재 시대 때는 그 독재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네. 정치인 중에서도 있었고, 정당도 있었고, 지식인도 있었고, 종교인도 있었고, 뭐 시민단체도 시민단체도 있었고요. 많이 네. 있죠. 네. 지금은 이 정부의 어떤 독점적 권력 행사에 저항하는 세력은 유일하게 자유한국당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많이 있지만 그 야당들도 대부분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야당이라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네. 정부의 권력 행사가 독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은 자유한국당 입장을 듣는 시간이라서요. 네. 자, 20대 국회 산적한 현안들 사실 많지 않습니까? 지금 또 추경이 눈앞에 놓여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장애투쟁만을 하실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당장 우리 경남, 부산 예산도 지금 추경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1야당을 야당으로서 대접하고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국회를 국회로서 인정해야 되고 듣기 싫은 소리라도 비판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죠. 지금 이 정부가 3년차 접어들지만은 네. 여당 국회의원들 청와대 한번 초청 안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은 청와대에서 저 당정청 협의체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여러 수차례 했죠. 네. 이제는 자유한국당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제1야당을 110명이 넘는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제1야당에 네. 그거 다 국민들 지지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또 지금 현재 30%가 넘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제1야당의 목소리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무시할 거냐 하는 거죠. 고소 고발된 의원들이 지금 국회에서 지금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주영 의원,
네, 여상규 의원, 엄영수 의원 고발을 취하한다고 해서 이 뭐 경찰이 조사를 안 하고 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위반한 부분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러나 이것은 국회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네. 사법부의 꼭 법에 의해서 사법부의 재단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관련 이제 정당 간의 네. 어떤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건 풀고 네. 그래도 안 풀리는 것은 사법적 판단에 최종적으로 맡기는 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패스트트랙은 정말 잘못된 법이라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장외로까지 나가셨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거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이 여당 그 민주당과 야3당이 합의한다고 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네, 어떤 측면에서? 지금 최장길이 300일이 넘게 걸리는 데다가 자기 민주당에서는 이걸 이제 최소화시켜서 180일 이내로 이제 단축시키겠다 하는데요. 네, 네. 그 과정에서 첫째 문제는 민주당 내도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반발을 할까요? 일단 그 패스트 트랙을 태우는 그 과정 절차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고 있다고 보시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이 선거구 법안대로 이 선거법 안대로 가면은 28개의 그 지역구가 소멸되는 통폐합돼서 결과가 사라지게 되죠. 그렇죠. 이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전체 국회의원 선거구가 네. 지역 선거구를 줄이고 그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렸기 네. 때문에 네. 지역 선거구를 28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이나 그 야3당의 국회의원들 선거구를 줄여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이고. 네네. 여야 간에 같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요. 예, 네.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고요.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민주정치나 대의정치에 반하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 지역 이야기에 짧게나마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경남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세가 더 강화될 텐데 정부가 이에 대해서 원전 해체 산업을 지금 대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경남, 부산, 우리 동남권 지역의 원전 해체 산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원전 해체 산업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자세히 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수출도 하고 그렇죠. 이번에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이 두산중공업의 원전 산업 자체가 완전히 문을 닫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두산중공업 자체의 그 수주량이라든지 네. 수주액이라든지 생산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줄어버리고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원전 해체 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는 원전 기술을 키워도 지금 세계 경쟁력에서 갈까 말까 하는데 지금 새로 시작하는 원전 해체하는 기술을 키우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